저는 지금 인천공항 출국장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기만 박스를 들고 있죠.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 속에서 저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가며 박스를 힐끔 보더니 작게 수군거렸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베트남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들고 가는 게 기만 박스라니. 시집 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친정에 단 한 번도 가지 못했죠. 하지만 제가 받은 건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 평범한 긴 박스 안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년 전 베트남 호찌민 공항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서 있었죠. 22살 처음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리나,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손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천천히 놓았어요. 그 순간 손바닥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걸었어요.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가 마중 나왔어요. 시어머니 박순자도 함께였습니다. 민수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힘들었지? 이리 와. 친절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차를 타고 시골로 가는 동안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우리 엄마 좀 무뚝뚝해. 미안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앞만 보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달려 집에 도착했어요. 대문을 열자 낯선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오래된 한옥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자면 돼. 방은 작았습니다. 이불은 낡았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밥과 김치, 된장찌개가 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먹어. 너네 나라는 안 맵지? 비꼬는 투였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는 순간 입안이 확 타올랐어요. 너무 매웠습니다. 고춧가루가 잔뜩 들어간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매웠지만 티낼 수 없었습니다. 계속 먹었어요.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어요. 수도꼭지를 틀자 차가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이 금방 시려왔어요.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잡았던 그 따뜻한 손이요. 하지만 지금 제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밤이 되어 방에 누웠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천장에 금이 가 있었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장롱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확인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베트남 집은 따뜻했는데 여기는 모든 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도, 겨울 공기도, 제 손도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20년을 살게 될 거라는 걸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빨래를 널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빨래도 그렇게 해?
안 마르지. 제가 널어놓은 빨래를 다 떼어내시고 다시 넣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점심을 준비하는데 또 말씀하셨습니다. 밥도 못 지어? 물을 너무 많이 넣었어. 청소를 하고 있는데 또였어요. 청소도 제대로 못해? 구석구석 해야지. 친구를 만나러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디가? 친구 만나러 가요. 돈 어디서 나와? 버스값도 아까운데. 저는 못 갔습니다. 미용실에 가려고 했어요. 머리가 너무 길어졌거든요. 집에서 자르면 되지. 왜 돈을 써? 어느 날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밖에서 동네 아줌마들 이야기가 들렸어요. 박순자 씨 남편 돌아가시고 뭐 좀 받았다던데. 건물도 있다더라. 논밭도 있을걸? 근데 며느리한테는 왜 저래?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귀가 번쩍 뜨였어요. 부자라는 거야? 시어머니가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때 베트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었어요. 누나, 학비가 부족해. 5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동생이 학비가 필요하대요. 50만 원만 보내줘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빠듯해. 그런 돈 없어.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동생 학비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남편이 대답했어요. 엄마 말이 맞아. 우린 여유 없어.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미안해. 누나가 돈을 못 보내줘. 동생 목소리가 실망한 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50만 원이요. 고작 50만 원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부자라던데? 건물도 있다더라. 그런데 왜 동생 학비도 못 도와줘요? 저는 속은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용당한 건가? 배신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시험하고 계셨다는 걸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소문이 퍼졌어요. 산 너머 마을 캄보디아 며느리가 도망갔다는 거였습니다. 슈퍼 앞에서 아줌마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돈 싹 챙겨서 도망갔대. 시어머니 통장까지 털어갔다던데. 요즘 외국인 며느리들 다 그래. 저는 장바구니를 든 채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아줌마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는데 손에 통장을 들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얼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제가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려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막으셨어요. 내 방은 내가 청소할게. 들어오지 마. 그리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그 닫힌 문을 봤어요. 베트남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통화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설거지하는 척 하시면서 제 통화를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끊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친구들이 집에 오셨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들렸어요. 박순자 씨도 조심해야지. 며느리 관리 잘해야 해. 요즘 세상이 어떤데.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과일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줌마들이 저를 봤어요.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웃으며 과일을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옷장을 열고 계셨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며 무언가 확인하시는 것 같았어요. 통장인지 돈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셨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의심하고 계셨어요. 도망갈 거라고, 돈을 훔쳐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5년을 살았는데도 믿지 못하시는 거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들리면 안 되니까요.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 민수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 나가던 남편이 점심때까지 집에 있었습니다. 왜 안 가요? 오늘 휴가야.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집에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걸요. 이미 3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해서 뭐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낮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셨습니다. 낮 1시, 2시에도요. 거실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목소리였어요. 엄마 돈 좀 빌려줘. 사업 자금 필요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없어. 나도 여유 없다.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눈을 흘겼습니다. 다시 소주를 꺼내 마셨어요. 저녁 무렵 남편이 취한 상태로 말했어요. 내가 베트남 여자라서 내 인생이 이 꼴이야. 무슨 말이에요? 너 때문에 회사에서도 무시당했어. 외국인 아내 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는데요.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접시를 집어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딸 지우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속삭였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를 방으로 데려가 재우고 나와 깨진 접시를 치웠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친정에 보낼 돈 50만 원을 꺼냈습니다. 조금씩 모아둔 거였어요. 책 속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책은 안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집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 찾아요? 돈 어디 있어? 통장 어디 뒀어? 통장은 어머니가 관리하세요. 남편이 서랍을 열고 옷장도 열었습니다. 계속 찾아 헤맸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책장을 보지 않기를 바랐어요. 다행히 남편은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찾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요.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재우고 방에 있었어요. 밖에서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였어요. 복도에서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욕설이 들렸어요. 저는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방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돈 내놔. 문 열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없다니까? 돌아가. 남편이 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쾅 소리가 요란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갑자기 제 방문이 와르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너 돈 숨겼지? 통장 어디 있어? 저는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지우가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밀쳤습니다. 넘어졌어요.
서랍을 열고 옷을 꺼내 던졌습니다. 책장으로 갔어요. 책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5만 원권 지폐가 떨어졌어요. 남편이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고작 이것밖에? 다가왔어요. 뺨을 맞았습니다. 귀가 멍멍 울렸어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그만. 엄마한테 왜 그래? 울면서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남편이 지우를 밀쳤습니다. 지우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지우가 크게 울었어요. 그 순간 방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남편이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엄마까지? 엄마도 날 버리는 거야?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문을 가리키셨습니다. 남편이 돈을 주머니에 넣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현관문이 또 쾅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지우가 제 품에서 울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저를 내려다보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우 데리고 방에 들어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을 나가셨어요. 저는 지우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뺨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처음으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친구 집에 있다던데. 걱정 마.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종이 몇 장이 있었습니다. 대부업체 문자였어요. 3,500만 원 연체, 법적 조치 예정.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빚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날 밤 늦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였어요. 거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가려고 복도로 나왔어요. 남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형님, 나 진짜 미치겠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집에 돈 있는 거 확실해요. 엄마가 숨겨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게 분명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절대 안 줘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험이요? 네, 생명보험 5천 있어요. 엄마 명의로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보험이라고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방법 없을까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방법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요. 나이도 있으신데. 뭐 자연스럽게. 저는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요? 그 베트남 여자는 상관없어요. 그냥 쫓아내면 되죠. 엄마만 없으면 다 제 거잖아요. 집도 땅도 통장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보험금을 받으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들은 게 분명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믿어주실까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걸요. 저는 베트남 여자일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저를 의심하셨잖아요.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위험했어요. 남편이 정말로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요.
3,500만 원이나 빚이 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지켜야 한다고요. 어떻게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병원 가야 해. 정기검진 날이거든. 그런데 남편이 나타났어요. 제가 운전할게요. 엄마, 평소와 달랐습니다. 남편은 운전을 귀찮아 하셨거든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어젯밤 전화 통화가 떠올랐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왜? 귀찮게. 아니에요. 저도 병원 갈 일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자리에, 저는 뒷자리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뒷모습을 봤어요.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커브길이 나왔어요.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큰 트럭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커브를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가 이상했어요. 속도가 줄지 않았습니다. 커브인데도요. 저는 앞을 봤어요. 트럭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 순간 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핸들이 급하게 꺾였어요. 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빵빵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차가 반대편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가드레일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조금만 더 갔으면 떨어질 뻔했습니다. 산 아래로요. 셋 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저를 봤어요. 그리고 제 팔을 꼭 잡으셨습니다.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대화하지 않았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남편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밖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위험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그러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제 착각일까요? 하지만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였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잠그신 건요. 시어머니도 느끼신 거예요. 위험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저 이혼하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지.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 미안하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말하면 길어.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시어머니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을 꺼내 저한테 주셨어요. 변호사야. 여기가 내가 증언해 줄게. 폭력 받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났어요. 남편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위자료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분할 지급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베트남 가거라. 새로 시작해. 지우는 데려가.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방이었어요. 문틈으로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쓰고 계셨어요. 편지 같았습니다. 공항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박스를 들고 나오셨어요. 김이었습니다. 내가 자주 먹었잖니. 가져가. 저는 박스를 받았어요. 묵직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어머니,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났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잘 가.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봤어요.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작아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긴 박스를 들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20년이었어요. 20년을 살았는데 가져가는 건 긴 박스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힐끔거렸어요. 작게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마지막엔 따뜻하게 보내주셨으니까요. 긴 박스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베트남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지우가 제 옆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긴 박스를 무릎에 올려놨어요. 20년 만에 집에 가는 거였습니다. 엄마를 만나러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긴 박스를 꼭 안았습니다. 무거웠지만 소중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박스 안에 20년의 진실이 들어있다는 걸요.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걸요. 5억 원과 함께요. 베트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출구로 나왔습니다. 엄마가 서 계셨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알아봤습니다. 엄마도 저를 알아봤어요. 리나, 엄마가 달려오셨어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저는 울었어요.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20년 만에 돌아온 거였습니다. 힐끔거리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20년 살았는데 긴 박스? 옆집 딸은 위자료 1,000만 원 받았는데 겨우 저거? 이혼했나 봐. 불쌍하네. 저는 긴 박스를 더 꼭 안았습니다. 무거웠지만 들고 갔어요. 엄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고생했어. 엄마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익숙했어요.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방에 들어갔어요. 긴 박스를 내려놨습니다.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그거 뭐야? 김이요. 시어머니가 주셨어요. 엄마가 박스를 받습니다. 무겁네? 김만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스를 열지 못했어요. 창피했습니다. 20년을 살았는데 긴 박스뿐이라는 게요. 동네 사람들 말이 맞았어요. 옆집 딸은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저는 김뿐이었습니다. 박스는 방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열어봐야지. 김이라도 먹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스를 가져왔어요.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천천히 열었어요. 김이 보였습니다. 네 봉지였어요. 저는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밑에 뭐 더 있나 봐. 저는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꺼냈습니다. 현금 묶음이었습니다. 5만 원권이었어요. 빨간 띠로 묶여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박스를 뒤집었어요. 현금 묶음들이 쏟아졌습니다. 하나,
둘, 셋. 세어봤어요. 10묶음이었습니다. 5억 원이요.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리나, 이게 뭐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현금 사이에 작은 보자기가 있었어요. 열었습니다. 금반지가 나왔습니다. 금목걸이도요. 시어머니 예물이었어요. 결혼할 때 보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가 있었어요. 하연에게. 시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제 어깨를 잡아주셨습니다. 천천히 읽어. 엄마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 글씨가 보였어요. 정성스럽게 쓰신 거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러 글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을 닦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무사히 베트남에 도착했다는 거겠지. 동네에서 소문을 들었어. 외국인 며느리들이 돈 챙겨서 도망간다고. 너도 그럴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대했지. 시험했어. 미안하다. 설거지할 때 내 손을 봤어. 차가운 물에 빨개진 손을. 그때 알았지. 내가 진짜라는 걸. 민수가 너한테 폭력을 휘두를 때도 참았어. 지우를 지키려고. 차에서 내가 날 살려줬어. 고맙다. 민수가 뭘 하려고 했는지 나도 알았어. 이 돈은 평생 모은 거야. 5억 원이야. 은행에 두면 민수가 먼저 손댈까봐 현금으로 준비했어. 새로 시작해. 금은 내 예물이야. 팔아서 지우 교육비로 쓰고. 20년 동안 고생 많았어. 사랑한다, 하연아. 내 딸처럼 사랑했어. 늦게 말해서 미안하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어머니가.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차가웠던 시어머니였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저를 시험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모든 걸 주셨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식당을 열었어요. 한국 음식과 베트남 음식을 파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지우가 도와주고 있었어요. 매년 한국에 갑니다. 시어머니 묘소예요. 김 한 봉지를 가져가요. 묘소 앞에 놓습니다. 절을 합니다. 어머니 잘 지내요. 지우 잘 크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시던 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20년의 오해가 마침내 풀렸습니다. 그건 미움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